행위 능력이라는 뜻을 봤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포커스를 둔 것은 제한 능력자를 본 것인데 하나 미성년자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에도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사실은 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후견인에서 법정 후견인 제도가 있고요. 임의 후견 제도가 있는데 어떠한 지능이라던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이제 후견 제도인데, 이 임의 후견은 앞에서 법정과는 달리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한 능력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설령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후견인하고. 따라서 이거는 임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다만 법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 후견인, 상대방은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후견이 되는 자니까 그 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걸 후견 감독인이라고 합니다.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끝나야 이 임의 후견인으로서 후견 제도하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앞에 민법 총칙에서 규율 대상은 아닙니다. 앞에 규율 대상은 세 가지의 후견인을 두고 있는데, 성년 후견, 또 하나는 한정 후견. 가장 상태가 나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이고요. 그 다음 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한정 후견인, 그 다음 어떠한 특정한 일만 좀 필요한 경우가 특정 후견인,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제도라면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임의 후견을 제외하면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역할이죠. 대리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앞에 P자를 붙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를 먼저 앞쪽으로 보면 어떤 후견인은 이 3가지가 있는데,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모든 일의 대부분을 조력받아야 하는 경우에 성년 후견인, 일부분에 대해서 타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게 한정 후견인, 그 다음 상속 등 일시적이거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 후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개괄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법에 의해서, 즉 가정법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원인은 질병, 장애, 노령, 치매 정도 같은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시작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만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X입니다. 그러한 자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보면 2가지죠. 일단 내용적으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강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뒤에 피한정 후견인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선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인데, 2번째 청구권자입니다.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의 청구라고 했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혈적, 미성년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있을 때 미성년 후견인이 있을 경우는 미성년 후견인,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을 받았다가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한정 후견인,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이제 국가기관을 대표로 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누구건. 그 다음 가정법원은 이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본인이라면 이제 피성년 후견이 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되고, 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지면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이 대신하는 요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라 후견 등록부에 표시됩니다. 공시됩니다.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따라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지만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년 후견인이 동의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선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민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 총칙 영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심판 개시를 할 때, 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냐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취소할 수 없는 게 일용품 구입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도 과도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용품 구입이라는 것이 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도 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행위, 신분법상 약혼이나 혼인, 인지, 이거는 혼인의 자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입양, 이거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아들 또는 딸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입양은. 이러한 친족법상의 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족법상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이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를 보면,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성년 후견인을 둬야 됩니다.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한 명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요. 성년 후견인은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자, 권한,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법정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동의를 받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다. 대리권만 갖는다 하는 것이고, 앞에서 본 일정한 친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행위를 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동의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정한 신분법 또는 친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리권, 동의권,
한정된 영역 일정한 경우 그다음 취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종료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 앞에 뭐라 그랬죠?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니까 뭐 상태자나 지면 또 앞에서 본 그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후견 종료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은 피성년 후견인으로 가겠습니다. 저 한정 후견인. 여기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과의 차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여기까지 갔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앞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요건, 첫째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청구권자는 앞에 피성년 후견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앞에서는 지금 말한 여기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 대신에 한정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 감독인이 들어갔는데 이것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 여기서는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3번 요건 같습니다. 성년 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절차 마찬가지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와 마찬가지로 가사소송법, 가사소송 규칙에 의하고 위에 요건 충족하면 갖추어지면 한정 개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견 등기부에 공시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행위 능력이 앞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거 범위에 한해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앞에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한정 후견인은 앞에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서 여기 보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금 정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피한정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예외는 가정법원에서 동의받아야 하는 법률 행위를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됐고 그럼 여기 보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법원이 이제 정했는데 그것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도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요거죠. 요거는 앞에 피성년 후견인과 같죠. 그런데 약혼, 혼인, 인지, 입양 등의 가족법상 행위 앞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요. 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피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한정 후견을 두어야 되고요. 여러 명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직권으로 선임하고 피성년 후견인과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정 후견인이 당연히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심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가정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때는 그 범위에서만 법정 대리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리권을 갖는 것은 대리에 의해서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의가 원칙적으로 여기 보면 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 취소권은 없다. 그런데 동의가 유보된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 취소권을 갖는다. 따라서 그걸 펼쳐놓고 보면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과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은 앞에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자,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요. 만약에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을 모두 다 회복한다. 완전한 능력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피한정 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들어가지만 그 개념은 앞에는 똑같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일시적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한다. 심판을 받은 자가 피특정 후견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특정 후견 개시 심판 요건은 첫째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여기까지는 앞에 과 마찬가지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일 것. 두 번째,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까지도 갖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로 줄어버리죠. 청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본인의 의사. 심판, 특정 후견 심판을 내용할 때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받는 것이니까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심판을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후원을 위해서 특정 후견 후원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의료 서비스 계약을 하라라고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 능력은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고 해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 대한 법정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면 그러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견인 동의 없이 직접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종료 원인이 있을 때는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는 특정한 일뿐만이 아니라 성년 개시라든가 성년 후견 개시라든가 한정 후견 개시이 필요할 때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이 세 후견 제도.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한다면 성년 후견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시 정리한다면 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하는 것은 세 후견 제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앞에 피성년 후견인 제도의 경우는 그것이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부족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 특정한 사무의 처리 상속을 위해서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행위 능력에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항목을 바꿔서 제한 능력자 그러면 미성년자나 조금 전에 본 성년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조문상 두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문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하고 제17, 15조, 16조, 그 다음 17조입니다. 먼저 15조하고 16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도가 15조는 확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을 갖게 되니까요. 제한 능력자 정말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촉구하는 권리가 15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6조는 일정한 기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확답을 촉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귀찮아 불안해.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야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것이 16조입니다. 그러면 철회권은 뭐고 거절권은 뭐냐? 일정한 경우에는 철회, 계약의 경우, 단독행위는 거절, 이것입니다. 자, 기본 권력은 이렇고요. 그럼 이 상대방 보호에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필요성 여기 보면 이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려있죠. 제한 능력자 측이라고 왜 그러느냐면 제한 능력자나 그 후견인,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한 것과 같이 돼버려. 따라서 그 상대방이 불안한 지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정리한 취소권의 소멸을 짧게 하고 있죠.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한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멸한다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길죠, 이것도. 그다음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하는 제도, 법정 추인 두고 있지만 단기 소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비교적 길고
법정 추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예외적인 것이고 실효성도 그렇게 그다지 크다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뜻은 거래 안전, 매번 미성년자인지 또는 제한 능력자인지를 갖다가 매번 거래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 내지는 확인 절차를 지구해야 되니까 힘들어지죠. 따라서 그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6, 17조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15조의 확답 촉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추인은 할 거냐. 추인 나왔죠?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만약에 그 확답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하고 또는 추인을 하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답을 안 했을 때, 이러한 때 어떠한 효과를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조에 일종의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준법률행위 의사통지다라는 것이고요. 왜 준법률행위냐면, 법률행위는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확답 접근권은 일방적 행위로 권리 변동 일으키니까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건 15조를 보면 제한 1항에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아닌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추인하는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누구에 대해서 그 확답 촉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확답 촉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추인을 할 것인지 취소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확답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촉구의 효과는요,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보면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나오고,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 1개월을 정했다면 1개월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추인이야. 그렇죠? 다만 사망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2항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니까 그 절차까지 또 요구하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 능력자가 된 후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의제. 그 다음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 발송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고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줄여보면 이렇게 촉구 상대방 능력자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해도 할 수 있는데 유예기간 내에 확답 안 하면 추인한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고, 만약에 능력자가 되지 못해서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면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특별한 절차, 감독인이 있을 경우에 하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 경우인데 그러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여기서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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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러분 다 이 조수빈 학생이 올린 거 봤죠? 그렇습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인데, 그렇죠. 밑에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률행위 앞에서 법률 행위, 이루는 요소, 법률 사실, 사실에서 용태, 의사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용태,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이 준법률행위는 그냥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된 목적한 바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의사표시인데, 여기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효과는 여기 보면은 추인됐느냐 아니면 추인되지 않았느냐인데,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라고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형성권이냐, 이거는 개념이 다른 영역에서의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면 권리 중에서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즉 권리의 효력, 작용과 관련한 구분, 그때 형성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나? 형성권이 되려면 의사표시가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뒤에는 형성권에는 형성권이 되려면 따라서 촉구를 위한 권리인 거지 일종의 최고권입니다. 예전에 보면. 따라서 그 효과는 앞에 있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 발생이고요. 그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의 바라본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효과 의사라는 것이 머리에 갖고 있던 의사입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머리에 담겨져 있는 의사, 이게 이제 효과 의사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표시행위, 그러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가 발생하느냐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된다면. 그런데 그 효과 의사가 지금 말하는 확답 촉구권에서는 그 효과 의사가 효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그 법률 사실,
우리의 강의한 법률행위 앞부분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철회권과 거절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든 앞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또 정해서 기다려야 돼. 또 하나는 어떻든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할지 말지도 또 이제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돼.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법적 구속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철회권과 거절이다 하는 거죠. 철회권은 논리는 똑같습니다. 구속에서 그냥 없게 만드는 것이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철회권이고요. 거절권은 단독행위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조 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못한다. 라는 것이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앞에 최고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하고는 좀 달리 이것이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자, 여기는 됐죠?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 제도가 있습니다.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이 제17조입니다. 17조를 보면 속임수입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인 거야.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인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줄이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피성년 후견인은 빠졌죠? 그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이 동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정리한 따라서 동의를 했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한정인과 미성년자만 2항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2항에서 그것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제 믿게 했거나 성년자로 능력자로 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누구의 법정 대리인의 속임수를 쓴 경우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박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취소권 배제 요건을 보면 여기서 첫째,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했어야 한다. 첫째고 두 번째는 속임수를 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갖다가 허위 작성했거나 어떤 동사무소 직원하고 짜고 생년월일을 달리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성년자로 올려놨다던가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속임수인데 그러면 당신 혹시 미성년자 아닙니까? 이랬을 때 뭐 가만히 있거나 내지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라고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것입니다. 즉 속임수는 그 속인 것이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썼어야 한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여기 나온 이 호적등본이라고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이걸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등본을 옛날 저기가 그대로 들어있네. 요거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했거나